To unleash the full power of the federal government in this effort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네, 그렇게 먼 기간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1년 3개월 전에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매우 생소한 단어를 들었고 전 세계가 미국, 중국, 한국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긴장된 모습으로 국민 연설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는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정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주가 지수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지수 3,280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도달했습니다. 과연 이런 국면에서 우리 동학개미들 그리고 주린이들 그리고 우리 TV를 보시는 모든 시청자들에게 과연 어떤 길을 제시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요 근래 가장 바쁘신 시간을 보내실 걸로 생각되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본부장님, 리서치 본부장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조금 가벼운 말씀 드리면 오늘 본부장님이 방송 출연하니까 시장 분위기 좀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그런 루머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 사상 최고점 경신한 국면에서 우리 본부장님 출연은 너무 반갑습니다. 잠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고태봉 본부장과 직접 대화 나누기 직전에 방금 전에 보셨던 내용, 과연 미국 FRB는 어떤 식으로 이번에 내일 새벽 3시죠. FOMC를 거칠지를 그동안의 그 FRB 연준 위원들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그들의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혜숙 캐스터께서 전해 주시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FOMC 정례 회의가 개최됩니다. 한국 시간 기준 내일 새벽 3시에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과 또 경제 전망이 발표되고요.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또 의사록은 3주 후인 7월에 공개됩니다. 물론 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번 FOMC 회의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FOMC에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연준이 코로나 창궐 당시 시작했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언제 철회할지, 그러니까 테이퍼링 시기에 힌트가 주어질지에 대한 여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의 인플레이션과 성장률 전망치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입니다. 자, 그럼 블랙아웃 기간 전 연준 인사들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코멘트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민주당원으로 파월 의장의 유력한 후임 인사로도 거론되고 있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발언입니다. 전망은 밝지만 불확실성도 남아있다. 고용과 물가 상승률은 우리의 목표로부터 아직 멀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를 진화시켰습니다. 이 비둘기파로 꼽히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뿐 아니라요. 매파로 꼽히는 클리브랜드 메스터 총재도 인플레 우려를 잠재웠는데요. 5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되기 전에 인터뷰긴 했지만 평균 2% 이상 물가 상승률과 최대 고용 목표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녀들뿐만이 아닙니다. 고교 중퇴 이력으로 화제를 모았던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이 통화 정책을 아직 변경할 때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더했는데요. 데일리 총재는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해 낙관하고 있으며 긴축 기조로 바꾸기는 이르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 기조도 살펴볼까요? 정통 매파로 통하는 댈러스 연은 총재는 유일하게 조기 테이퍼링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예측이 시작되면 이런 현상은 점차 증폭되기 마련이고 결국 이는 2% 물가 성장률과 양립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한 건데요. 자, 테이퍼링을 주장한 건 정통 매파 인물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존 입장을 선회한 총재도 있어 눈길을 끌었죠. 바로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였습니다. 이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를 검토할 시점이 왔다. 코로나 충격에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또 노동시장도 개선됨에 따라서 연준이 적어도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을 검토는 해야 되는 시점은 된 것 같다라고 기존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선회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테이퍼링을 주장한 거는 이 둘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의결권은 없었지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도 테이퍼링 시점에 가까워졌다는 의견에 한 표를 던졌는데요. 테이퍼링 논의는 지금의 팬데믹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해졌다는 판단을 내린 뒤에 시작될 것이라며 이제 그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대략 14시간 뒤면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네요. 이상 FOMC 결과 발표 전 테이퍼링 관련 연준 인사 발언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해수 캐스터 감사합니다. 뭐 사실 들어봤습니다만 네. 비둘기파, 매파 했지만 저는 더 헷갈립니다. 네, 도대체 이 금리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해서 과연 내일 새벽 3시에 미국 FRB에서는 어떤 발표를 낼 것인지 본부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뭐 앞에 많은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기에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결국 종합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크게 봤을 때는 큰 충격이나 별다른 조치는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제 뭐 정리를 참 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것과 이제 긍정적인 것들이 좀 혼재를 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금리라는 부분이 사실은 경기가 좋아지면 네. 사실 올라가고 테이퍼링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긍정적으로 보려면 야 경기 아주 좋아지니까 이 네. 테이퍼링 좀 문제 없어라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예. 사실은 이게 아직까지 걱정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PPI나 아니면 CPI가 이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이게 일시적일 거다라고 보는 이유가 사실은 이 구성 요소들이 대부분 다 베이스 이펙트가 좀 네. 큽니다. 작년도를 워낙 낮았기 때문에 야 이게 작년에 워낙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임금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예상보다는 좀 실망스러워요. 아,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 숫자들이 세게 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돈을 넣어서 이게 일시적으로 좋아진 거야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네. 퀘스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경기가 아주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야라는 의심을 이제 자아나게 하는 숫자들이거든요. 이런 그렇죠. 것들이.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치고 올라가는데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그 이제 CPI에서도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번에.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역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생겼던 변화기 때문에 야 앞으로 그럼 중고차 가격이 계속 높을 거니? 라는 부분에서 해석을 잘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분명히 일시적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종료시킬 경우에 정말 저 저급의 임금이 계속 지금처럼 계속 치고 올라올 거냐 아니면 돈을 걷어들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 구직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예. 임금이 다시 낮아질 거냐 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 고민들도 해봐야 되고 실제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 6월 7월 달까지 좀 결과를 지켜보자. 아,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진짜 경기가 좋아지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3월 11일 날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사실 베이스 이펙트는 아마 저희가 2분기 때 극단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좀 더 판단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이 과연 일시적이냐라는 부분을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 금리라는 게 뭐 어제도 보면 횡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FOMC에서 금리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아마 뚜렷한 얘기는 안 할 것 같고요. 하나 확실한 거는 일단 6월 달은 아닌 것 같다. 아, 그래서 8월 달에 잭슨홀이나 네. 아니면 9월 달 FOMC 때 아마 강력한 힌트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편안하게 가고 있다. 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예. 뭐 본부장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번 즉 내일 새벽은 그런 어떤 과도한 좀 적극적인 발표가 없을 것 같고 빠르면 잭슨홀 미팅에서 혹은 9월달 FOMC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워낙 작년 2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하다. 너무나 이제 급하게 올라왔지만 FRB가 그렇게 충격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을 것으로 그런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고본부장님께는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다른 겁니다. 예. 그 암흑했던 3,00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 지점에서도 분명 우리 주가지수는 3,300을 넘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또 예. 20년 가까이 자동차에 대한 애널리스트로서 정말 우리 업계뿐 아니고 저는 세계에서도 이런 분 별로 없어 보여요. 아이고, 무슨 말씀. 참 우리 고부장님한테 그런 얘기는 잠시 뒤에 듣기라고요. 먼저 이 FRB 즉
FOMC 회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준비를 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운용사 시각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일 FOMC에서 증시와 그리고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영향을 한번 줄지 우리 NH 해치펀드 운영의 이동훈 대표에게 미리 들어봤습니다. 한번 먼저 VCR 한번 보시죠. FOMC가 사실 테이퍼링에 포커스가 돼 있는 거고 테이퍼링이 일어난다면 국내 시장에는 수급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바닥을 짚고 일어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주용 경제를 가진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 부분이 상당히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테이퍼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급을 감안하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 경제가 사실은 이 수출 주도의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1에 대한 환율도 직접적으로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위안의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위안화 환율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세계 채권 지수에도 편입이 될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 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안화 환율이 강세로 보임에 따라서 오히려 원화 쪽은 조금 더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경제에도 나쁘게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그 재정 정책을 또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큰 위기를 맞은 코로나 경제에서부터 회복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이나 유럽을 바탕으로 한 그 선진국들이 신흥국에 비해서 빠르게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미국의 자금이 뭐 단순한 금리 차나 이런 마이크로한 부분보다는 그런 큰 그림에 있어서 신흥국으로 움직임보다는 미국 내에서 더 그 머무를 가능성이 저는 더 많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정말 들어도 같은 내용인 듯 하면서도 좀 다르게 들립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고태봉 본부장님 모시고 정말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제 미국 연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시장에서 좀 보여준 것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고 또 특히 누굽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이번에 아닌 것 같다고 먼저 시장이 안도 랠리를 보인 것 같고 자,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미국 FRB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BOK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그 이 총재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을 잠깐 꺼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결과 나오면 좀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은 우리 국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금통위원 중에 6명 중에 일단 4명 정도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한국도 이제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또 그다음에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조금 이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코비드-19,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극복이 됐다라는 자신감도 일종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도 외국인 투자자의 향방이라든지 아니면 미국하고 이제 금리 차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만 단독적으로 뭔가 행동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정말 우리 고 본부장님 모신
직접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우리 시장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이투자에서는 3,300을 불렀어요. 네. 분명히 더 갈 것이다. 자, 그 배경이 뭡니까? 오늘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네. 그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하반기 일단 전망의 하우스 뷰는 일단 3,450 정도까지는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열어놓고는 있는데 일단 이 향방만 놓고 보면 이제 3분기 때 피크를 좀 칠 것 같다. 그리고 4분기 때는 조금 예. 조심하자라는 이제 이 톤입니다. 이제 네. 이유는 워낙 우리가 유동성, 저는 뭐 댐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네. 댐에 굉장히 수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위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물은 흘러야 되고요. 네. 이것들이 사실은 좀 이제 저희한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배수가 아닌 반도체로 흘려줬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죠. 반도체가 지금 보면 이제 필드 쪽에서 계속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체의 지금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PC나 노트북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 수요가 계속 좀 안 좋다는 시그널이 필드에서 계속 지금 들려와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데이터 센터 같은 나머지 40%는 여전히 좋습니다만은 네. 전반적으로 말씀 조심하자 하기 때문에 이 물이 꽉 차 있는데 이 반도체 쪽으로 물이 흐르다 보니까 네. 굉장히 빠른 순환매들, 그러니까 네.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 최근엔 자동차도 이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탄탄하게 주가가 이제 버텨내는 그렇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정도까지는 저희가 IT 하드웨어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네.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아니면 이제 경기 민감주들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부분에서는 돈의 힘이 여전히 좀 통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밑에 애널리스트들한테 야 하반기 전망 좀 해봐라 했더니 기업 이익을 굉장히 탄탄하게 보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EPS가 상당히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반도체도 수요는 좋지 않지만 일단은 고정거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닝단에서는 하반기 나쁘지 않습니다. 반도체가.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야 이 코스피가 PR 13배 이상을 버텨낼까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한 11배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제 기업 이익이 좋기 때문에 하여튼 3분기까지는 조금 자신을 갖자라는 거고요. 네. 이제 4분기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IT 하드웨어에서 조금 저희가 삐걱거릴 소리가 좀 들릴 거라고 보는 게 미국이 소비를 할 때 서비스 위주로 좀 할 것 같다. 네. 왜냐하면 뭐 미국은 아시겠지만 80% 이상이 뭐 서비스에 집중돼 있는 그렇죠. 국가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돈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무지 많이 샀던 게 노트북, 스마트폰 같은 맞습니다. IT 디바이스였고요. 디바이스가 사실 엽기조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네. 한 방에 많이 사다 보니까 보통 2, 3년 사이클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예. 저희가 스마트폰 사면 한 2년 쓰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예, 근데 내구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2년이 아니라 3년으로 연장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드웨어가 참 좋은 나라인데 그것 때문에 조금 저희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4분기 때는 오히려 미국이 이제 서비스 쪽에 집중하다 보면 네. 늘 보니까 미국이 서비스 쪽에 집중 소비를 할 때 이머징 국가들이 조금 안 좋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이제 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뭐 장기 우상향은 뭐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좀 현미경으로 봤을 때 네. 3분기, 4분기 흐름은 3분기까지 좋고 4분기 때 조금 이제 밀릴 거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뭐 플랫폼주라든지 경기 민감주, 금융주, 그다음에 뭐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숙박 같은 네. 리오프닝주는 저희가 계속 좀 좋게 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커플만 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동안 한 업종, 자동차 업종만 들어간다는 건 정말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이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경우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그 이유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하반기에 요즘 이제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라든가 여러 자동차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예. 이 하반기 전망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자동차는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테이퍼링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도대체 뭘까 얘기하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마는 네.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폭등을 했어요. 아, 도대체 왜 중고차 가격이 오를까? 그다음에 헐츠 같은 저희 렌트카 회사가 파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렌트카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나 움직이고 싶어, 아. 이동하고 싶어. 왜냐하면 그동안 예.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최근에 보시면 교통 혼잡 지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움직이고 싶다는 니즈는 잘 그렇죠. 보이는 네. 거죠. 근데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딜러들 재고가 소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고가 3개월, 4개월 쌓였던 딜러 재고가 이제 네. 2개월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개월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색깔 못 맞춰드려요. 그다음 옵션 못 맞춰드립니다.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저희 쇼티지가 난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뭐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6월부터는 제대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현대기아도 6월부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원활하게 공급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빨리 만드는 자동차 업체가 굉장히 수혜를 볼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신모델 위주로 한번 내봤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사고 싶은데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생각에 뭐 2분기 때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버티고 네. 아마 3분기, 4분기 때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자동차를 원활히 공급하면서 네. 저희가 조금 이제 재미를 좀 볼 것 같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아까 외국인 말씀 주셨는데 예. 아마 보시기에 외국인 지분 지금 30% 언더로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아. 현대자동차가 29%대입니다. 오. 예전에는 뭐 절반 이상이 갔는데 굉장히 줄어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퓨처 모빌리티, 즉 미래 자동차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사실 자동차 업체가 아닌 반도체 업체라든지 IT 업체들이 자동차의 그 ETF 구성에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통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가 빠져 있는. 아. 자 그러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하겠다는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예. 전기차라든지 예. 아니면 로보틱스, 예. 또 어번 에어 모빌리티,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런 것들은 밸류에이션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업인 자동차 먼저 팔고 잘 팔리는 걸로 먼저 점수를 받고 그렇게 해도 지금 PBR이 0.85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좀 더 받는다면 네. 자동차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화 소비라는 것 중에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실업급여라든지 아니면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금액이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IT 디바이스 사기에는 적정한 금액인데 네. 사실 자동차는 사기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자동차는 지금 소비가 아주 눌려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될 것 같다. 네, 라는 정말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현대하고 기아차 주가를 보니까 저는 본부장 말씀 듣고 사고 싶은 욕구가 막 드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시간상 이제 같이 네. 뭉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본부장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세계에서 현대, 토요타, GM, 폭스바겐이 아마도 테슬라를 누군가는 잡을 것이다. 이 넷 중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서는 조금은 시장 확장성이 좀 적지 않습니까? 요 부분 결국 이제 수소차 하면 현대가 세계 네. 최고인데요. 요 부분을 같이 통합해서 한번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네 개 기업은 서바이벌을 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는 기업 네 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쉽게 그렇죠. 말하면 르노, 닛산, 미쓰비시 얼라이언스라든지 예. 스텔란티스라든지 네. 굉장히 큰 기업들이 사실 미래 투자 잘 못하고 현재 잡아도 좀 삐걱거리고 있어요. 네. 반면에 IT 기업인 테슬라서부터 네. 애플도 24년에 차를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네. 폭스콘이라든지 아니면 화웨이, 중국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죠. 일단은 전통 자동차 진영에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네 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네 개 기업이 아마 테슬라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네 개 기업은 일단은 경쟁을 하되 완전히 다른 루트로 자동차 쪽에 뛰어든 IT 기업들, 그다음 예. ODM 기업이라고 그래서요. 예. 자동차를 위탁 생산을 맡길 기업들이 아주 많이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일단 요 세 부류에 일단 전쟁이 불가피하다. 그 중에서는 네. 전통 자동차 중에서 가장 강한 업체가 네 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정부의 예산을 보시면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85대 15입니다. 아, 쉽게 말하면 전기차 대 수소차에 대한 투자인데요. 일단 인프라가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수소차 같은 게 조금 더딜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23년도에 네. 넥소의 차세대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우리가 초이스를 하기에 선택하기에 너무 좀 제한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23년 이후에는 조금 더 봄을 터지듯이 좀 터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호주하고 G7 회담에서도 호주하고 얘기를 했지만 네. 수소의 직접 수입도 검토하고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수소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해지고 나면 예. 굉장히 아마 수소 자동차에서는 특히 이제 뭐 최근 들어 많은 이 국가들이 예. 전기차에 의해서 수소 인프라도 갖추겠다라고 이제 속속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수소는 지금 보시기 조금 더뎌 보이시겠지만 도요타 미라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 850km 정도 달릴 수 있는 수소차를 내놨어요.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초입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비해서 조금 더디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정말 제가 오늘 참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시면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로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에 제 욕구에 75%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불가피합니다. 나머지 25%는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 다시 우리 도 본부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정말 그동안 참 많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하반기 전망 그리고 특히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때문에 그렇지만 다음에 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본부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